어쨌든 이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과연 나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세 어린이와 청소년 과연 집에서는 어떤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집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영우의 일상입니다. 영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요. 아빠 김보성 씨를 쏙 빼닮아서인지 운동신경만큼은 으뜸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이 팀에서 제일 빠르고 이거 치고 달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쉽게 말하자면 에이스죠. 체구는 또래에 비해 조금 작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과 승부욕만큼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네요. 아니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우. 형 정우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시청하는 자세가 영 불량이죠. 잘하는 게 달리기요. 공부는? 공부는 보통이에요. 힘들게 축구를 하고 돌아온 영우를 위한 스페셜 저녁 메뉴 삼겹살. 삼겹살이 이렇게 먼지 같은 걸 꼈을 때요. 이렇게 빼준대요. 이게 지금은 저희 신랑이. 근데 저희 신랑도 뭐 없어서 못 먹죠. 다양하게 준비된 싱싱한 채소쌈에 식탁을 차지한 반찬 대부분이 자연 재료. 건강식으로 비슷하네요. 얘들아 먹자. 자, 그럼 영우의 식습관 좀 살펴볼까요? 뭐든지 잘 먹는 영우는 채소도 버섯도 가리지 않습니다. 쌈을 싸먹는 모습 또한 예사솜씨가 아닌데요. 쌈도 듬뿍, 생마늘과 매운 고추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 아 맞다, 고추장을 안 넣었구나. 과연 이 큰 쌈이 한 입에 들어가긴 할까요? 친구들 와도 막 이거 난 이렇게 먹는다 근데 좀 자랑하면서 먹는데 좀 매운 걸 저는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매운 거 이렇게 자극적인 걸 많이 먹으면 키가 안 큰다고. 엄마의 걱정은 아랑곳 않는 영우의 마지막 식사 코스는 매콤한 김치볶음밥입니다. 그런데 고추 들어갔어요? 고추 들어갔어요? 아 그걸 들어? 남자는 먹어야지 뭐 이게 좀 된다 뭐 이런 게 어렸을 때 은연중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한 건 아닌데 신랑이 야 너 먹을 줄 알아? 야 누구는 먹었는데 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막 먹다 보니까. 축구 선수가 꾸민 씩씩한 영우. 잘 먹어서 좋긴 하지만 어쩐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 이번엔 왕종근 아나운서의 주니어 왕재민 군의 모습 좀 살펴볼까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재민이는 공부가 한창이에요. 그런데 구부정하게 엎드리다시피 한 자세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집중은 될까요? 좀 삐뚤음하게 앉아갖고 어깨가 좀 아파요. 그래서 막 엉덩이뼈가 좀 아프던데 앉아있으니까. 오, 칭찬 한번 해주고. 당연하지. 근데 바른 자세. 엄마가 쓱 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조금은 발라지는데 혼자 있을 때는 글 쓸 때 이러고 쓰지. 그쵸? 단출한 세 식구가 다 모여 앉은 저녁 시간. 식성까지 닮은 꼴이라는 왕종근 재민 부자 입맛을 사로잡은 간식은 구수한 뻥튀기입니다. 고기, 그다음에 참치 캔, 그다음에 뭐 햄, 소시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얘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걸로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하지만 먹는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는 재민이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초콜릿 볶은. 나 드는 상쾌한 기분.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을 많이 까먹었죠. 게임을 많이 잊었죠. 그래서 매일 밤이면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 지냈던 재민이가 운동에 취미를 붙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엄마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겠죠? 본인이 노력하고 있어요. 본인이 힘들건 안 힘들건 표현하지 않고 잘 참아요. 운동도 공부도 이제 제법 알아서 척척 잘하는 재민이가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시연이를 좀 만나볼까요? 보글보글 맛있고 영양 가득한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연이네 집입니다. 간혹 이제 햄버거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햄버거에 있는 야채는 다 빼고 고기하고 빵만 먹으려고 그러고요.
평소 편식이 심하다는 시연이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는 과연 뭘까요? 양파나 마늘 같은 브로콜리. 제가 다 싫어하는 야채는 다 초록색이에요. 하지만 시연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 걱정 많은 엄마는 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과 채소 반찬을 골고루 준비합니다. 과연 오늘은 시연이가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까요? 아, 오늘도 시연이는 고기를 먼저 들었네요. 어묵 반찬도 부재료인 양파가 붙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요.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초록 채소 브로콜리는 고르다. 못 먹겠어. 나무같이 생겼어. 그래도 시연아, 엄마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먹어보자. 응? 옳지, 그렇게 먹으면 돼, 시연아. 초장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초장 맛을. 못 먹겠어. 양파 5개 씹어서 그 맛을 느껴봐. 매일 이렇게 엄마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시연이는 식사 시간이 고역입니다. 사실 저희 식탁에 보면은 여기 조금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제가 깨작깨작 먹으니까 엄마가 화나서 이렇게 숟가락 딱 던져서 깨졌어요. 시연이 엄마가 하루빨리 시연이의 편식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또래 친구들과의 현격한 성장차입니다. 시연아, 여기는 오른손만 한번 다시 해봐. 자, 시연이의 피아노 학원 단짝 친구인 이내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란히 선 두 친구. 시연이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156인가? 평균보다 커요. 평균보다 작아요. 3학년이요. 3학년? 네. 경훈이가 지금 더 큰 거 같은데? 제가 더 커요. 누나가 더 커? 내가 더 크잖아. 엄마 내가 더 크다 했어. 1mm. 이대로라면 과연 시연이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TV에 나오는 내 모습은 어떻게 비춰진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오늘 시연이 형은 어때요? 본인이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예뻐요? 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진짜 저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재민군은 요즘에 헬스장도 다니고 그래도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네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삐뚤어져 있던 것 같아요. 너무 꾸부정하고 그게 지금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자세보다 책 앞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더라. 컴퓨터 앞에서는 자세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책이랑 안 어울리는. 책 앞에 앉아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가 진단도 오늘 해보고 또 생활 모습도 살펴봤는데 과학적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또 다녀온 곳이 있죠. 기존에 받았던 성장 검진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성장 검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정확한 성장 검사를 위해 클리닉을 찾은 오늘의 새 친구. 본격적인 검진에 앞서 성장에 관한 문진표도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째 체크하는 문항이 적지 않아 보이죠? 가만히 자리에 앉지 못하고 실수 없이 움직이나요? 그렇지. 요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키요. 키? 애들은 다 이만한데 저만 조금해요. 키가 좀 작아요. 좀 작아서 안 그래도 얘 때는 좀 키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185는 돼야 된다. 니네 때는 제가 저는 이제 키가 85까지는 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워낙 뚱뚱했거든요. 정말 뚱뚱했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랑 몸무게 같아요.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이제 성장통이 완전히 눌려버려가지고 키가 다 묶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실제 키가 몇이나 될까요? 128.1이요. 128.1. 어디 확인해 볼까요? 128.4.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모발 검사는 물론 혈액 채취 검사 그리고 체성분 분석 검사까지 이외에도 무려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연이가 아닌게는 키가 좀 작긴 작네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정밀 진단에 나섰는데요. 아킬레스가 좀 짧구나. 쉽게 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한 성장 검사를 진행해 나가는 송동호 선생님. 일단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지만 오리공둥이 아세요? 오리공둥이요? 다리가 가끔 아픈 적 있어? 네, 좀 많이 아파요. 언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꽤 됐어요. 가끔 많이 운동하면 다리 종아리가 좀 아프지 않니? 네. 얘도 아킬레스 좀 짧아. 족부, 발의 각도까지 세밀히 체크해서 개개인의 성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관건. 그렇다면 영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얘 걸음걸이가 약간 안쪽으로 걷는 거 못 느끼셨어요? 다리가 약간 안으로 틀어져 있고요. 다리가 틀어져 있다? 이거 예산 일이 아닌데요. 약간 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모두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다리 안으로 좀 길어져요. 한 6도 정도. 평소 걸음걸이며 운동 능력까지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고 진행되는 성장 검진. 오랜 검사에도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임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라도 다른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바람 때문이겠죠? 아, 네, 되게 힘들다. 과연 세 친구의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됩니다. 자, 어떤 성장 검진을 저곳에서 하게 되나요? 아이들의 그 자세가 올바른지 그리고 뼈의 구조적인 정렬이 올바른지를 알기 위해서 하지의 생체역학적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운동도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근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평형 감각이라든가 심폐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해서 6가지 운동 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영양이라든가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의 올바른 자세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요즘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가공식품이 많고 또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 아무리 잘 먹는다 그래도 영양의 불균형, 어떤 영양은 많고 어떤 영양은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면도 잠을 든 후에 2시간 이내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춤 처방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